AI와 미래의 노동에 대한 세 번째 얘기는 이 노동뿐만 아니고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조정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혼자만으로는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자본과 기술 이게 이제 결합이 돼야만 가치를 생산해내는데 AI에 의존한 성장 체계하에서는 임노동자들이 이제 당연히 임금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증대하는 거지만 자본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어떤 옵션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AI 의존형 어떤 성장 체제하에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과 결합되는 자산, 그게 이제 기술이 됐든 아니면 최근과 같은 데이터가 됐든 이런 물리적 자산이든 아니면 무형적인 형태의 자산이든 이런 자산에 대한 보편적 권리, 최근에 이제 그런 걸 기본자산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코리넷과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가져오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좀 제한해서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노동과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소유권의 어떤 대상이 되는 이런 재산들을 제한을 하자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렌트들이 있고 그런 렌트들을 제한해서 이런 AI 위험의 어떤 대응책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마리아나 마추카토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가치의 모든 것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 이게 이제 굉장히 집합적 과정인데 이런 집합적 성격을 가진 이런 성격들이 무시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기술 혁신이나 연구 개발에 참여한 여러 이제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정부의 인프라, 예를 들면 정보통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업이 했다기보다는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들이 연구 개발이나 신제품 개발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그 인프라 그 다음에 그 과정에 투입되는 꼭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데이터 이런 연구개발 과정에 투입됐던 여러 가지 자본이나 기존의 어떤 자본이나 기술에서 이익이 생겼던 것인데 그 이익을 모조리 그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들한테 사유화되고 만다. 반면에 그런 연구개발이나 R&D 기술 혁신이 실패했을 때는 그로부터 생기는 비용이 사유화된다. 그래서 이런 이익의 사유화가 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내는데 기여했던 여러 과거의 데이터, 지식 또는 그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들한테 이런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 제공된 데이터는 그 데이터로부터 나온 이득은 누구한테 배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지분을 부여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분은 사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한 주체들 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그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개발하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그 대가를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데이터 시장을 마치 이제 노동 시장처럼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데이터의 소유 예를 들면 통제나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도 이제 결부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U에서는 이런 데이터 보호 규제 이런 논의들도 이제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데이터를 지분을 이제 보유하도록 해주는 것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이 데이터 지분 격차는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임금이나 소득 격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데이터 지분을 부여하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어떤 소득 불평등, 지분 격차 이런 것들은 기존에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임금이나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금 이제 데이터세는 조세 체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피구 경제학자 중에 이제 피구가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어떤 활동들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외부 효과를 막는데 그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제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이 데이터세 같은 것은 결국 뭐냐면 노동 이외의 요소에 대한 이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세 이전에도 이미 토지와 같은 어떤 비탄력적인 요소들에 대한 세금 이런 얘기들도 과거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물론 이런 이제 우리가 종부세, 토지 초과 이득 보유세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토지와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요소들 최근에는 이제 그게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특히 뭐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또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제 미래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게 노동은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노동의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 또 노동뿐만 아니고 자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